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CS윈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 맨날 까먹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잊어먹기 전에 지금 바로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이 CS윈드, 제가 7월 18일 날 이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7월 18일로 올려드렸는데 그때 뭐 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왜? 돈 벌러. 한국도 뭐 미국도 유럽도 이런 식 이렇게 해갖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제목도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보물바람 해상풍력 CS 윈드 더 갈까 뭐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게 이때예요. 자, 이날이 금요일이고 제가 토요일날 17일이고 토요일날 요게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 토요일날 올려드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항상 그래요.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이 그때 올려드린 그 영상보다는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막 이렇게 뭔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또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올려보니까요. 종목을 딱 찍어서 하면 조회수가, 조회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이거는 큰 시장보다는 그 한 개 개별 종목들, 여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시각을 키우신다라면, 이게 종목도 보이고, 시장도 보이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길이 보일 겁니다.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지난번에 7월 18일 날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최종 화면에 붙여 드릴 겁니다. 자, 그때 그 영상을 보셨다라면 그때는 이 해상풍력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가 문 대통령께서 해상풍력 연구센터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유럽, 미국 쪽 이런 쪽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 끝부분에 뭐 CS윈드라는 종목도 나오고 태웅이라는 종목도 나오고 뭐 여러 몇 가지 종목이 좀 나옵니다. 그냥 그때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잡았어도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 CS 윈드라는 종목,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마찬가지, 지난번보다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회사냐 하면,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요게 오스테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7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풍력 1위 업체예요. 자,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풍력, 이 타워, 풍력 타워를, 저, 납품하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요런 것들이, 그래요.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계속 커져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요 오스테드에다가 납품한다라는 거, 그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매력을 좀 갖췄어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타워 같은 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가려면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잘 안 맞겠죠. 자, 그 근처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CS 윈드에서 뭐 캐나다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게 베트남에 있고요. 그 다음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큰 틀에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 해상 풍력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그 최종 화면에 붙여드릴 그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큰 틀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거는 그 영상이 오히려 지금 더 잘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미국에도 진출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 내 미국에 진출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8일 날 저 풍력연구센터를 찾아가서 뭐 저 2025년까지 저 12기가 단위로 크기로 그 정도 규모로 저 해상풍력 단지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2기가라는 게 좀 감이 좀 안 오시죠? 12기가는 지금 전 세계 5위 수준의 그 정도의 엄청난 용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뭐 저 대만도 지금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 일본까지도 해상 풍력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 세계가 이런 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 쪽에 지금 공장이 있는 게 이 CS 윈드밖에 없어요. 베트남이 CS 윈드밖에 없는데, 이 베트남에서 지금 뭐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그동안은 설치를 하긴 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해안선이 굉장히 길죠. 뭐 한 3,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소 쪽을 주로 투자를 했어요. 자, 근데 뭐 저기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죠. 친환경 그런 분위기니까. 자, 이걸 뭐 투자를 하려면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넉넉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얘네들도 2025년까지요. 해상풍력을 12기가 정도를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CS 윈드가 공장이 베트남에 이 풍력 타워 공장이 있는 거는 CS 윈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거의 다 먹겠죠. 야, 뭐 중국에 저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받아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안 친해요. 서로 으르릉거리고 있죠. 으르릉거리고 있어갖고 아마 그 이 베트남에서 투자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풍력타워 쪽을 이 CS 윈드가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그 이 아시아 시장 쪽이요. 이쪽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시장 규모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도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그다음 대만 뭐 쭉 여러 나라가 이렇게 투자할 게 보면 한 43기가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43기가 정도면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 풍력 타워만 한 5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거 2배도 넘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이 그런 것들 뭐 2조를 투자하겠다. 향후에 4년 내에 2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조 달러죠. 2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그걸 4년 내에 친환경 에너지에다 쏟아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나마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쪽이에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참 아까운 종목, 정말 놓쳤던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이 CS 윈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월봉으로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2002년, 2003년 이거를 옛날에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그때 고객분이 저 1억을 갖고 와서요. 1억을 갖고 와서 뭘 좀 사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4,0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가가 4,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을 지금은 뭐 이게 무상증자를 하고 그래서 이 고가가 19만 원으로 찍히는데 40만 원 넘었었습니다, 고가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1억을 전부 다 현대미포조선을 샀어요. 저도 참 경험도 부족하고 그랬겠죠. 그랬던 시절입니다. 뭐 지금부터도 뭐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그때 증권회사 다닐 때였어요. 그렇게 사놓고 조금 올라가니까 4천 뭐 몇백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5천 몇백 원 정도에 불과 뭐 한 몇 달 만에 5천 몇백 원 정도 가기에 저 손님하고 얘기해서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게 배당을 한 10% 정도를 했어요. 이 시가 배당률 10%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뭐 한 30% 정도 났죠. 몇 달 만에. 그리고 배당을 또 10% 정도 확보를 했어요. 자, 땡큐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손님하고 좋다고 둘이서 그날 저녁에 술을 신나게 마셨어요. 대박이다 이러고. 그런데 그분은 아마 이걸 잘 들고 끝까지 잘 견디셨다라면 100배가 올라갔으니까 그 돈은 100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크게 보시라는 개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보시라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요. 기업 체질도 바뀌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성장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이 현대미포조선은 배를 그냥 수리만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수주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야 현대미포조선 니네도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직접 건조를 하고 그랬어요. 뭐 현대중공업도 한 30배 넘게 올랐죠. 그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00%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에 중심축에 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기업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죠. 자, 풍력시장 얼마나 커질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저 최종 화면에 제가 하나 링크 저 사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썸네일은 앞에 보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은데 제가 제목만 오늘 이 CS 윈드는 제목만 뭐 CS 윈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썸네일 앞부분에도 마찬가지 뭐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곳으로 가네 왜 돈 벌러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일 밑에 CS 윈드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위에 부분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조회수가 좀 많았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왜? 뭐 그러다 보면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저도 뭐 직접적인 도움이야 없겠지만 저도 흐뭇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 해상풍력 관련해 갖고 굉장히 크고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해상풍력 관련되는 그 큰 틀은 저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붙여드리는 최종 화면을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저거를 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물론 뭐 이거는 글로벌 1위로 다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 밸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자, 이 CS 윈드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 숫자들, 예상치들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나온 예상치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 지금 화면이 좀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나온 숫자들 지금 뭐 굉장히 좀
증가되는 걸로, 크게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자,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뭐 2017년도에는 3천억의 매출액, 뭐 354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났어요. 뭐 2018년도에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했고요. 작년부터 좀 특별한, 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작년에 매출액이 7,994억, 거의 8천억 가까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영업이익이 한 601억 정도 됐습니다. 자, 올해 예상치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은 1조 가까이 되는 그 정도로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847억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거기 그 프로테이지만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대략 보면 뭐 자, 요거 말고 예상치를 한번 놓고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늘었고요. 예상치를 한번 놓고 보면 8천억에서 9,800억 정도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20% 정도 늘었네요.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자, 601억에서 847억 정도로 늘어나니까 얼추 봐도 뭐 한 240억 정도 늘었네요. 자, 240억 정도면 한 6, 4, 24, 한 40% 정도가 는 겁니다. 매출액이 20%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0%가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347억 정도였는데 당기순이익이 6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예상치지만. 자, 요대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90%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커져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예상치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요, 저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됐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대만, 뭐 미국, 유럽, 베트남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표된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예상치에. 그러니까 이 예상치보다 훨씬 뭐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훨씬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습니다. 시장이 커져가는 거, 이게 시장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시장에 대한 공부가. 그거는 좀 이따가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꼭 좀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쪽에 붙여놓는 최종화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때 만약에 좀 보셨다라면, 지금 만약에 잡고 있다라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커져가는 거니까. 자, 요거를 차트를 놓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요게 CS 인드가 고전에 CS 인드가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847억 정도, 그리고 저 당기순이익이 610억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폭은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놓고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시켰던 뭐 그런 기업이었죠. 이거 언제입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장이 2014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계속해서 뭐 박스권이었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해서 다졌어요. 계속해서 다졌는데 이때 잠깐 좀 발끈하고 요렇게 올라온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자, 발끈하고 올라오다가 또 트럼프는 이 친환경 정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눌려 있었던 겁니다. 계속 눌려 있다가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자, 뭐 1년, 2년, 거의 뭐 2년 이상을, 2년 몇 개월 정도 되겠네요. 요까지로 보면. 지금 이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그 달이니까. 자, 2년 뭐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요거 하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시장이 커지지 않고 그렇다라면 뭐 이게 뭐 해먹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이동안 뭔가가 좀 좀 계속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바닥을. 자, 그렇다면 지금 갈 자리는 훨씬 더 크게, 지금 간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제넥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저거 매수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타이밍을 잡아서 좀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좀 수익이 발생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거 사세요, 요거 파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각 투자자마다 틀릴 거예요. 뭐 이걸 단타 치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좀 길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는,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걸 보고 좀 오래 들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잣대에 맞추는 그런 방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좀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 투자자들이야, 좀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틀리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매수를 발을 담궈 놓으셔야 돼요. 발을 담궈 놓으시고, 또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맨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정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뭐 미국 쪽에서 지금은 조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한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아니라 뭐 트럼프가 백신이 나오고 뭐 중국 통해서 바이든 아들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에 대한 조금 그런 매력도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도 좀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발을 담궈 놓으시고 그럴 때마다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미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 화면에 붙여드리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 내려드렸죠. 자, 발 담궈 놓으시고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가끔 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입에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입에다가 맨날 세력이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문가를 할 때, 뭐 이토마토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문가 중에 입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세력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세력이란 애들 그게 뭔지나 제대로 알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사석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쁜 그런 투겠죠.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그래 세력이란 애들 얼굴은 한번 봤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안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세력이란 애들하고 얘기는 한번 해봤어. 목소리는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력이란 애들이 저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네들 작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림도 차트도 다 그려갖고 시작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차트도 그대로 다 그려갖고 그거대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 형제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한테도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전국에 퍼져나갈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것들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자,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을 낼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